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뭐 WKBL이 뭐 일정이 타이트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 1년에 30경기 타이트하지 않아요. 근데 일정을 짜는 건 어떻게 짜냐면은 저렇게 BNK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팀이 일주일에 3경기를 하게 짜요. 한번 부산이랑 저기 수도권 왔다 갔다 하면서 3경기 한번 직접 뛰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엄청난, 아마 한 2주 뛰고 징징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타이트하지 않은 일정을 타이트하게 만들 거 이 경기만 뛰는 게 아니라 그럼요. 박지수 선수는 WNBA도 있었죠. 강희슬 선수도 이제 뭐 거기 진출은 시도를 했지만 못 갔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거기까지 갔다 왔다는 것도 갔다 있는 왔어. 거고. 그리고 퓨처스도 있고 박신자컵도 있는데 나는 박신자컵도 그것도 유명무실해졌다고 보는 게 이게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였는데 그렇죠. 그냥 컵대회로 크게 만들어 보는데 이게 그냥 썸머리그만 하나 생겼고 그래서 주전들의 피로도만 더 높아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그래도 좀 신인 선수들과 이제 후보 선수들 좀 못 뛰는 선수들 위주로 좀 다시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재편해갖고 좀 잘 좀 대회를 좀 치렀으면 좋겠어요. 그 원래 의도대로 그 기회가 주어지는 선수들의 기회는 뺐고 그 기존 주전 선수들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감독님들과 코치님들이 조금 다시 좀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물론 거기서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솔직히 대회 자체의 목적이 뭔가요? 이거 후보 선수들 경기력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발굴 안 된 선수들을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주는 그게 제일 큰 그렇죠. 그게 목적이었어요. 의미인데 이게 아니 여기서 막 그 KB 막 염려나 선수랑 최희진 선수가 거기 나서 뛰면 어떡하냐고 이거는. 근데 연맹에서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회를 버젯을 키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좀 잘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거는 조금 이게 제2의 박진자를 찾아보자고 만들었는데 박진자 선생님 어떤 선수였는지 일단 그 박신자 선생님은 이 피바 이 국제 농구 협회 명예전당에 헌액되신 분입니다. 이 박신자 선생님은 이제 1967년에 이제 은메달을 딸 수 있게끔 활약을 해주신 분이고 또 그 박정원 감독님 뭐죠? 고모님이십니다. 친고모님이신데 한국 농구에서 유일하게 세계 MVP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야 정말 어마어마하신. 그리고 나는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나는 그래서 키가 한 185 정도 되시나 보다. 그때 당시에 그랬으니까. 근데 키가 176밖에 안 되세요. 근데 박지수 선수를 뭐 우리나라 농구에 50년에 한 번 나타난 인재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하필 50년이냐? 박신자 선생님이 계셔서 100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박신자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근데 이렇게 훌륭하신 그 선생님을 두고 이렇게 지금 그 주전 경쟁을 막 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제2의 박진자를 찾자는 게 박신자 컵이지. 그 이미 뭐 언제 주전이 된 선수를 한번 더 뛰게 하자 이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글쎄요, 뭐 상금이랑 뭐 어떤 그 보너스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것도 별로 없어. 좀 과열되는 건가 싶은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잘 경기를 못 치렀을 때 이제 코치님들이나 어떤 그 지도하시는 분들의 그 페널티가 생기는 건 페널티가 뭐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어요. 저기 주전 선수들을 자꾸 내보내는 거는 그거는 다른 선수들의 기회를 뺏는 거고 또 신인 선수들의 발굴을 막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경우는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인영 선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 못했을 건데 그 박지수만 빠진 것도 아니야, 배혜윤만 빠진 것도 아니야, 김태현만 빠진 것도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덜컥 합류해가지고 그 월드컵이라 이런 큰 무대 중책을 맡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국가대표로 나가기 이전에 얼마나 이 선수가 솔직히 저 같으면 되게 겁나고 이게 또 막 욕먹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당연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국가대표 간다고 뭐 받는 거나 있나?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게 열받는 게 저희가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 국가대표로 다룰 거긴 합니다만은 얼마나 이 국가대표가 혜택이 없고 정말 좀 열악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수들을 까는 방송은 아니지만 정말 이런 거는 좀 까서 저기 관계자분들도 솔직히 이런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누가 해야 돼? 선수들은 직접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거를 이런 소리고. 그리고 이제 그 존쿠엘 존스를 이제 상대를 하고 이게 그냥 존쿠엘 존스를 바로 상대한 게 아니라 벨기에전에서도 근데
라트비아저 평가전에서는 잘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서양 팀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높이가 높은 팀이잖아요. 아, 중국은 이제 뭐 거의 뭐 미국도 위협할 정도가 됐더만요. 이런 팀을 상대로 당연히 제대로 된 활약을 하기 힘든데 뭐 준비 완전히 박지수 배인이 나가도 어려웠을 거예요. 분명히 양희영 선수보다 좀 더 잘했을지는 몰라도 어려웠을 거예요. 잘했을 수는 있지 조금 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벨기에전에서 발목이 접질이기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그 다음 경기 보스니아전에서 그 MVP 진짜 정쿠엘 존스를 막는 중책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도 누구보다 잘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발 상태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완전히 걸어다니기가 힘들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는 다들 그렇게 욕하다 양인영은 다 찬양하기 바쁩니다. 뭐 근데 양인영 선수가 잘했으면 양인영 선수가 잘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로스터도 든든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되지 왜 누가 필요하면 이딴 소리를 왜 하는 거야 대체? 누가 어떤 놈이 그런 소리를 합니까? 가서 찾아보면 금방 나오더만.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냥 양인영도 있으니까 로스터가 든든해졌다 이러면 되잖아 그냥. 든든해졌다고 말하면 되지. 참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쓰기가 힘든가 진짜. 그리고 그 미국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슬슬 무리가 왔던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미국전은 그냥 뭐 우리가 이길 생각을 아예 못하는 그런 경기잖아요 솔직히. 이게 농구 월드컵에 16회 연속 진출한 나라는 전 세계 두 나라뿐입니다. 여자 농구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인가? 미국과 대한민국 두 나라뿐입니다. 이거 장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이 못한다고 이렇게 계속 막 슬퍼하고 무시할 게 아니라 이런 대기록도 이번에 진출팀이 줄었는데도 진출을 또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대표팀은 역대 가장 여건이 어려운 팀이었는데 예. 12년 만에 첫 승은 해원 대표팀이에요. 이 팀이 얼마나 이거 기존 주전이 대체 몇 명이 빠진 거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때 한 대여섯 명 빠졌지 진짜. 그리고 못해도 이게 뭐 축구에서 대여섯 명도 아니고 농구 5명이 하는 스포츠인데 여기서 대여섯 명이 빠지면은 이거는 그냥 팀 자체가 완전히 그냥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도 한 경기에 이기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미국전에서도 또 뛰었기 때문에 무리가 더 왔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국가대표가 잘했다고 뭐 리그에서 잘할 거다 이게 착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분이 이 말씀하셨는지 유영주 위원님이 저희 국가대표에서 잘했다고 리그 와서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소속팀에서도 주전이고 대표팀에서도 주전인 선수들은 괜찮은데 여기에서 리듬이 깨져서 돌아와서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딱 양인영 선수 경우죠. 이게 네. 그 남자농 하나원큐 이정현 말고요. 남자농구 삼성의 이정현 선수도 옛날에 안양에서 식스맨 할 때는 무릎 소리 듣고 되게 폼이 안 좋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 자기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깨지면은 선수들이 폼이 안 좋아지기 마련이고. 우리 의학생 이정현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남자농구 이정현이 2명이지. 다른 이정현인가? 의학생 말고? 의학생 이정현 맞아. 그 선수도 그 대단한 선수도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양인영 선수가 이번 원래는 30분 가까이 뛰는 선수인데 15분을 뛰는 선수였단 말이에요 국가대표에서. 그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중책을 맡았으니까 당연히 밸런스가 깨져서 오는 게 당연해요. 예. 이거를 유영주 위원님이 몇 년 전에 연홍 FTN 방송국에서 했던 기획인데 이때 얘기를 하셨었고요. 지금 국대 주전 선수는 원래 주전이었던 선수는 지금 소속팀에서 잘하는데 우리은행 선수들 다 모였으니까 좀 서로 상호 보완이 돼서 그런 게 크고 부상을 안고 뛰는데 박지수도 없는 강희슬 선수는 좀 지금 폼이 제일 안 좋죠. 강희슬 선수는 지금 이제 올해 좀 박지수 선수가 없어서 물론 그 파생 효과가 조금 파급력이 이제 좀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부상을 안고 뛰기 때문에 부상을 이 선수도 안고 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주제로 좀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이 강희슬 선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너무 이게 스타이기도 하고 편들어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근데 많이 좀 이렇게 강희슬 선수도 좀 많이 좀 악성 댓글이나 좀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옛날에 많이들 시달리셨지. 근데 뭐 그래도 강희슬 선수는 일단 뭐 신기록도 작성하셨고 하니까 좀 그렇지. 나중에 다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좀 밀었고요. 예. 이게 그런 국제대회 대표팀 후유증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국가대표팀에 첫 승선을 하고 국제용이냐는 소리를 들었던 선수가 2명 있어요. 김소담하고 양인용인데요. 이 두 선수가 공통점이 있어요. 아 이게 소속팀이 도저히 이 국제 대회에서는 딱 까놓고 이제 포워드 라인에 김단비 선수, 그다음에 강희슬 선수, 그다음에 가드 라인에 이제 박혜진 선수 그리고 박지현 선수가 있으니까 자기 매치업 선수만 어디 못 들어가게 잘 잡아 놓으면 솔직히 할 거 그냥 다 한 거거든. 예. 그러니까 그 찬스 이럴까 찬스도 잘 나고 하는 건데 반대로 박혜진 선수는 옛날에 국내용 소리를 들었잖아요. 왜냐? 맞아요. 우리은행은 절대자고 그 각 포지션에 뭐 상대할 자가 별로 없는 팀인데 그런 팀에서 뛸 때는 뭐 대단한 상승 효과 버프가 있겠지만 팀 코리아는 솔직히 그런 팀은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거지. 뭐 갑자기 국제대회 나가면 못했다가 국내에 들어가면 잘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런 팀 버프 면에서 이제 양인영 선수가 손해를 보는 게 확실히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들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할 때 이게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라 똑같이 이게 선수 역성 들어주기인데 이게 결국엔 선수 문제를 치우게 된다.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이게 맞냐고 망설였던 건데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원 큐도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고 이제 양인영 선수에 대한 그 보호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게 너무 그 국가대표를 뛰고 온 선수한테 너무 가혹하게 지금 그 잣대를 들이밀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가 이제 역성을 들어주기 위한 이런 컨텐츠를 촬영하게 된 것이죠. 일단 양인영 선수는 이번 대표팀만 그 준비 없이 갔던 게 아니고요. 원래 양인영 선수는 신안에 있을 때 포워드였고요. 그렇죠. 삼성에는 솔직히 가자마자 시즌아웃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가 그 퓨처스 경기였는데 그때 용인에 갔었거든요. 아 양인영도 되게 안 풀린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또 외국인 선수도 있고 뭐 배혜은 선수, 김한별 선수 있고 허윤자 코치님도 처음 2년 같이 있었어요. 그때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없고 그랬는데 외국인 선수가 폐지되면서 그 하나원큐로 이적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하은 선수가 그 뭐 많이 아파서 큰 수술한 뒤에 공백 기회를 가졌던 상태였고 이정현 말고는 센터가 없었는데 이정현 선수도 그 몇 년 동안 이미 탈퇴해서 있다가 공백 기회 가지고 있다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덜컥 1군 주전 센터가 된 거예요. 그때는 외국인 선수제도 바로 폐지가 됐죠. 예, 근데 곧잘 했어요. 이게 서서히 그 센터 롤에 적응을 해갖고 그 기록도 지난 시즌에는 이제 13득점에 7개 리바운드, 그 다음에 이제 1.7개 블록슛, 이게 리그 전체 득점 10위고 팀 내 2위고 리바운드가 그 다음에 전체 득점이 팀 내 2위. 예, 득점이 팀 내 2위고 리바운드는 전체 7위, 그리고 블락슛은 팀 내 1위, 리그 3위였습니다. 야투율에서도 48.2%로 이게 리그 9위에 해당되는 순인데 이제 60%의 박지수를 제외하면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센터 포지션에서는 이게 센터 포지션이 리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양희영 선수를 비난할 때 하는 말 이게 옛날에 뭐 김계령 선수를 미들도 다 넣었는데 이러길래 통산 야투율을 봤어요. 근데 양희영은 그런 만큼 못 넣는다는데 김계령 선수도 통산 야투율이 50%예요. 2% 차이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많은 클 수는 있겠죠. 클 수는 있지만. 근데 그죠. 김계령 선수 솔직히 거의 역대급 그 센터 계보를 잇는 선수고, 그다음에 양인영 선수가 그 정도에 근접했다 그러면은 칭찬을 들어마땅하지. 이거를 가지고 막 디스를 하고 계속 막 이렇게 뭐라 양인영이 막 빠지니까 하나원 큐가 잘한다 이런 소리를 더 잘 되고 있지도 않잖아 사실. 그거 더 잘 되고 있는 거 찾아보기는 귀찮고 요건 하고 싶고 그리고 계정 새로 봐서 요건 하고 싶고 참 대단해요. 예, 욕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 그냥 저기 그 어디 봐 그런 사람들은 안달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인생이 좀 불쌍한 그냥 패배자들이고 그냥 니들은 저기 어디 가가지고 그냥 사람 구실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이 시즌에 그 야투율이 2점 야투율을 받은 건데 그 성공 개수가 그 성공률이 양희영 선수보다 더 높은 선수 중에 그 박지수 지난해 빼면은 다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정도 그 성공 개수가 적어요. 근데 야투상 이런 거는 성공 개수도 어느 정도 충족을 못하면은 표본 적도 상도 안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이번 시즌에 35.7%로 좀 저조한 거는 좀 사실이긴 한데, 물론 이게 새로 바뀐 그 공인구에 적응을 못한 것도 있고 국제대회에서 그 공을 쓰니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아리송합니다 사실. 사실 이게 공이 바뀌어서 공보다는 이게 옛날에 그 NBA 말고 ABA라고 미국의 리그가 있었어요. 아 알죠. NBA랑 이제 양대 리그였죠 그때 당시에. 통합을 해서 사라졌는데 네. ABA가 차별화준다고 컬러볼을 썼는데, 아 그 공 되게 이쁘죠. 근데 그 공이 안 좋다고 선수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아 왜 안 미끄럽다고. 좋다고? 아 미끄럽다. 근데 나중에 이게 손대범 기자님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그 공 자체가 불량이라기보다는 새 공이기 때문에 상태가 그랬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새 공이기 때문에 이제 맨질맨질해서 좀 미끄러울 수 있다. 지금 공을 이번에 바꿨으니까 지금 딱 들어맞는 상황이고, 물론 그래도 다 넣어야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전문가들일수록 그런 거에 더 예민하고, 좀 안 예민한 사람도 있지. 근데 그 뭐 당연히 있지. 뭐 당연히 그 특성 안 타고 잘하면 좋죠. 근데 그 욕한 사람들 이걸 알기는 했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도 이게 홈구장 잔디랑 이런 것들이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 갑자기 뭐 되게 잘하던 홈팀이 원정을 가면은 좀 막 지고 막 그래.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 상태나 어떤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요소들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제 뭐 그냥 까기에만 급해서 그냥 까대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냥 그러다가 그냥 까대다가 그냥 인생이 까지는 거죠 그냥. 예. 그런 데는 양희영 선수가 시즌 초반에 우리은행하고 첫 경기를 하기 전에 이때만 해도 야투일 커리어 하이였어요. 우리은행에서 갑자기 그 와르르 무너진 건데, 그저 양희영 선수한테 볼트입 때문에 우리은행 선수 180 전원 180 이상이 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 선수 3명이 에어파드만. 우리은행 선수도 국가대표 선수들인데 3명이 에어싸면 양희영 선수는 그냥 뭐 이거는 그냥 경기를 포기해야 되는 수준에 이르는 근데 거죠. 물론 그리고 그 우리은행 선수들이 슛률이 높은 이유가 그런 선수들이 모여있어서 서로 상세를 보완이 해주죠. 되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은 리그의 최고 수비수들 몇 명만 꼽아보세요. 다 우리은행에 다 몇 명 있네. 뭐 최은실 선수, 그리고 최이생 선수죠 이제. 그리고 김단비 선수는 뭐 김단비 선수가 그 최고의 수비수라고 할 수 있고, 그냥 전천후 수비수죠. 그냥 뭐 가로 세로 수비 다 블락도 뭐 1위 먹고 있는데 그 뭐 다음에 꼽는다면 보통 박혜진 선수, 고아론 선수를 꼽잖아요. 다 있어요 우리은행에. 다 우리은행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냐고. 그러니까 야투율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 각 국대를 다녀온 게 제일 이제 가장 큰 의견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작 직관 가서 이제 만나는 팬들도 양희영 선수 탓은 별로 하지 않고, 양희영 선수가 이제 그 쓰는 방법과 그 이전에 패스가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원 큐 이 가드진들의 패스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제가 말했다시피 그 3년 동안 부천 직관을 안 갔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것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뭐 제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KBL 구장에 다니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일정이 겹쳐서 못 간 것도 있는데, 네. 그래서 공인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게임볼 새공 안 씁니다. 아, 다 옛날 볼을 쓰던 공 씁니다. 쓰던 공, 스킬 등공 중고. 그걸 쓰고요.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망설였던 거죠. 결국에는 이게 얘기 잘못하면 가드들이 문제라서 그렇다 얘기가 되고 때문에. 네. 제가 직관 저를 아는 사람들이 양희영 선수 오기 전에부터 다니던 사람들인데, 그 하나원큐 팬이 누구 팬이겠어요? 신지현 팬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신지영, 없죠. 김지영 팬들이. 근데 네, 신지현 선수, 김정은 선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죠 팬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양희영 선수 탓할 게 아니라는 게. 그래도 좀 농구를 좀 보고 좀 오래 봤으니까. 오래 보고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시야가 좀 잡히신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이게 11월 26일 이날 삼성과의 경기인데, 용인 원정인데 배혜은 선수가 코로나 확진으로 제외가 됩니다. 아, 예, 그때 어느 때인지 기억나요. 이게 그래서 양인영 선수를 축구로 하는 백투바스켓 농구를 준비하는데, 이게 그냥 생각해보면 상대팀 주전 센터가 빠졌으니까 우리 팀도 뭐 국가대표 센터가 있으니까 백투바스켓으로 그쪽 공격을 하겠다. 일견 맞는 말이에요. 아, 그럼요.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수행이 될 수가 없는 작전을 준비했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수행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일단 양인정 선수는 무게감을 가지고 백터바스켓을 하는 농구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바깥으로 나가는 스타일이지. 바깥으로 나가는 스타일이고, 포스트업 잡을 때도 잡고 나서 페이스업으로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스텝을 빼서 슛을 시도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뭐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국제대회에서도 그런 공격이 몇 개 통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선수한테 무조건 백투바스켓을 시켰다는 것도 일단 문제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해서 안 되면은 빨리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게 안 한마디로 되면 전술 부족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걸까요, 이거를? 전술이 좀 부족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수비에서 돋보이거나 뭐 이런 선수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선수가 뭐 왕따니 뭐 이런 얘기,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장점은 부각시켜주고 장점은 죽여주고 있죠. 그래서 누구 탓해? 다 이탈을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된 건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해설자가 이게 중계중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너나 그 양희영 선수한테 미안해.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나 보지 뭐. 그 밥벌이니까 해설은 해야겠고 뭐 그런 거지 뭐. 정보도 당신들보다 없는 거 다 우리가 나서가지 말고 당신들이 좀 해주라는 거예요.